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흐름이 조금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지만 좋지 않은 출발을 보여주었고 다시 상승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효과에 생각보다 많이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동시효과에만 0.3%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도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소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코스피는 조금은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플랫폼 기업들이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왔었고 그 외 다양한 종목들은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2차원지 쪽은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네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크게 밀린 종목 없이 견조한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이틀 동안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잠잠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5천억 규모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5거래일 만에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네요.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일 추이를 보면 동시효과에만 외국인이 거의 3천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옵션 만기일의 동시효과에는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때 외국인의 방향성을 보면서 그 다음 한 달 동안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 옵션 만기일에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달 동안에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이 1,000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은 그에 못지않게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비슷한 패턴이 나왔어요. 외국인이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도 그에 못지않은 순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소폭의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을 보면 오늘 많은 매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다시 한번 반도체 쪽으로 집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NF, SK이노베이션, FNF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지만 오늘은 그렇게 많은 매수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면 다행히도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흐름들이 국내 증시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 제가 지난번에 S&P 500과 나스닥 모두 지난 11월에서 12월 이 구간에 매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쉽게 가진 않더라도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S&P 500이 어제 1.28%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3,969포인트고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 자, 나스닥도 1.7%의 상승이 나왔고 저항으로 작용되었던 60일선하고 또 매물대까지 주가가 한 차례 상승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를 보면 다우지수도 0.8%의 상승이 나왔고 일단 다우지수는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걸 주봉으로 보더라도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내려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나스닥하고 S&P 500 안정세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말씀을 들어본다면 지금 S&P 500의 흐름을 보세요. 21년 전체는 계속 상승이 났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중간중간에 반등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22년 중반부를 기점으로 해서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저점이 분명히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졌어요. 그런데 12월쯤에 저점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런 추세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21년은 상승 흐름이었다면 반대로 22년은
하락 추세였고, 그리고 지금의 23년은 22년처럼 이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 일단은 박스권을 만들고 우측으로 횡보하는 그림, 그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상승이 나왔고 22년도에는 하락이 나왔다면 23년도에는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시점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게 언제쯤에 이렇게 돌려 세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작년만큼의 대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조금은 걱정스러운 주식 투자를 했었다면 올해는 조금은 자신감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흐름을 보더라도 22년 하반기로 갈수록 그 하락 강도가 낮아지고 있고 점점 저점에서 잔잔해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출렁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1년 단위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볼 때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오늘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소폭의 하락, 그리고 중국도 소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거의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사실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솔직히 정말 할 얘기가 많진 않더라고요. 그 말은 좋게 풀어서 본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악재와 같은 이슈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추려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오늘이 국내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시효과에 조금의 변동성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의 CPI 발표가 있어요. 예상은 6.5%이고 저녁 10시 30분 그때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대한 시장 흐름은 아마 1시간 뒤에 개장하는 미국 증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가늠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나왔던 이슈를 보면, 자, 며칠 전에 인텔에서 신형 CPU가 출시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사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신형 CPU는 DDR5를 지원할 것이고요. 이게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고 또 전력도 낮추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번 5월부터 인텔의 신형 CPU가 출시가 된다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게는 분명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D램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수요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형 CPU 출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서버 교체를 시작한다면 다시 D램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요. 부진했던 실적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도체는 경기가 많이 어둡다고 하지만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발표되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 기사를 보면 자극적인 멘트가 상당히 많은데,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등등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반영이 안 되었었다면 이번에 어닝쇼크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는 분명히 부러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가늠해 보시고, 심지어 외국인들의 어닝쇼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던질 수 있는 물량들을 많이 매수해 가면서 수급의 변화를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 영상 댓글 중에 지금 특정 종목에 대해서 손실 중인데 갈아타기를 해도 될까? 라는 고민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특정 시점에 매수를 했었고, 주봉으로 볼까요? 자, 이런 시점에 매수를 했고 지금 현재 시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분명히 손실 중일 것이고, 여기서 내가 갈아타기를 할 경우에는 그 손실을 확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갈아탄 종목이 내 생각에 부합해서 주가에 상승이 나온다면 그건 좋은 선택이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손실을 확정지은 종목처럼 또 손실이 날 경우에는 이중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갈아타기는 신중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는 내가 갈아타기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내 평단까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또 지금 눈에 보이는 종목들 있죠.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번 주는 태양광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방향성을 제시했던 로봇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지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그쪽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 업종이 상승할 만큼 상승했을 때 그때 또 진입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볼게요. 자,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 계속 빠지기만 했었던 대표적인 3분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났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라도 지금 보유한 종목을 자르고 갈아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여기서 갈아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또 이렇게 또 물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갈아타고 싶은 종목이 시세를 분출할 만큼 분출한 종목인지 아니면 너무 끝물은 아닐까? 혹은 이 업종이 더 상승할 여력이 높은지 그런 것들을 필히 한번 따져보면서 고민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반도체는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2차원지도 지금 상당히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월 27일 기점으로 해서 시끄러운 시점만 지난다면 다시 한번 방향성을 틀 수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플레 법안도 완전히 통과가 돼야 되고 또 지금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누렸었던 그 환율 효과 그것도 많이 누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반도체가 2차원지에 비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요. 올 연말에 어떻게 흐름이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거시적인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고 종목들을 자를지 아니면 갈아탈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